그 멱살 잡히고 계시는데 되게 돈 힘들게 버신다. 이게 무슨 그렇지. 교련 관계가 없잖아. 그렇지. 딱 얘기해. 그땐 제일 먼저 뭘 꺼내야 돼요. 도사 이승대 그렇지.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전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두 번째 방송 출연이신데 제 채널에 일단 너무 제가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채널에 참여했을 때 네.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네. 너무 유쾌하고 네. 변호사라는 권위 있는 직업인데 되게 유쾌하다. 아까 전에 막 사전에 얘기를 하는데 뭐 할 얘기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네. 왔을 때 제가 기억을 아직도 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 몇 달 됐잖아요. 한 3달 됐나? 석 달 정도. 석달 됐죠. 예, 석 달 다 그때만 돼가죠. 해도 저희 방송 그 유튜브 도사 이승태 TV에 네. 구독자가 1,6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쿨 TV가 16,000명 정도 됐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2만 한 2,000명 정도 이제. 우리 많이 따라잡았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네.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자신 있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네.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굵직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이면서 짧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한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옆에 모셨습니다. 네. 네, 그럼 우선은 첫 번째 주제는요.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 반환 보증 제도에 네네.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일단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 네. 자체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그 이거 제도를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냐면은 전원주택에 너무 살고 싶어 집을 살라는 사람한테 사지 마라. 우선은 2년을 살아보고 가라. 네. 다만 거기는 수요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돈 못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한번 살아보고 결정해라 할 때 요거를 추천을 또 하고요. 그리고 진짜 거래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전세자가 안 나가요. 그런 데는 이걸 가입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뭐예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뭐 저는 이거를 뭐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주실 테니까 어떤 제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요. 네. 정말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불과 한 2주 전에 여자분이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네. 거의 뭐 울상이야. 왜냐하면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새 네. 집으로 이사 가야 될 날이. 네. 근데 돈이 지금 보증금을 안 빼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유용한 곳이 어디냐면 실제로 매매가 별로 없는데 거래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네. 보통 임대인들이 그러거든. 집주인들이 알았어 내가 빼주는데 세입자 세입자. 들어오면 그쵸. 내가 그 돈 봐서 네. 줄게.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 그러다 보면 내가 이사 갈 집은 잡아놨는데 이사를 못 가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골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거 뭐 언제 나가 전원주택이 누가 산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전세 들어가셨다가 이게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몇 억씩 되는 돈을 내가 거기다 다 넣어놨는데 이거 돈 못 받으면 네. 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완전히 샌드위치 된 거야. 네. 한쪽에서는 지금 빨리 우리 잔금 치러라 빨리 네. 이사 와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압박하는 거고 네. 이쪽에서는 새 임차인 들어오면 내가 네. 물어준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와 정말 내가 그분 옆에 같이 상담하는데 내가 정말 내 돈 빌려주고 싶더라고. 근데 의뢰인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거는 원래 윤리에도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거 돈도 못 빌려주고 싶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근데 네. 이때 유용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제도가 요즘에 왜 서울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활발하게 전세가 잘 나가는데도 그 네. 이유는요. 네. 갑자기 임대인들이 집값을 올려서 전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6억짜리가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 그럼 네. 9억으로 그쵸. 올려서 세입자들 구하다 보니까 네. 이게 돈을 제대로 못 빼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거
PPT는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쉽게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네. 내가 그 전세보증 못 받아 나가야 되는데 대신 보험 되는 거예요. 화재 네. 났을 때 네. 나 집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지금 내 불난 거 아들 재산 손에 물어주는 것처럼 네.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저렴한 돈으로 넣어놓으면 보증금 안 내줘, 안 네. 빼줘. 그럴 때 보증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네. 돈 받아서 네. 나가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험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 중요하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예. 영어로 허그. 예. HUG 허그. 허그. 안아주는 거. 그렇죠. 진짜 제대로 안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네.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대입연재, 구상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구상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신 빼주고 자기가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구상권 얘기를 하신 거죠? 네네. 예, 예. 구상권 여기 사람들이 나오는 구상권을 모를 수도 있는데 구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 말 어렵잖아요. 구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내줘야 될 거.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연대보증을 썼어요. 보증을 썼는데 주채무자야. 네. 근데 왜 이렇게 주채무자 얘기하니까 얼굴이 굳어져요. 어디 빚인 거 있어요? 얘기하면은 빚이 바래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빚을 네. 원래 본인이 졌잖아. 네. 근데 내가 대신 빚을 갚았어요. 네. 남의 빚을 갚아주고 네. 구상 청구하는 거야. 이걸 구상이라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허그가 구상권을 이 집주인한테 대신 행사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대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보증 신청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이어야 돼.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전세 기간이 2년이에요. 올 8월 달에 만약에 전세가 끝나. 네. 근데 3월 달에 와가지고 네. 갑자기 나 이거 허그에서 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네.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지. 왜냐하면 뭐야 여태까지 보험료도 안 내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하는 거 이거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꼼수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항상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적어도 2년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2분의 1이 다 경과하기 전에 보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반은 뭔가 그렇죠. 채워야 된다. 그렇죠. 이제 반이 그 얘기죠. 지나가기 전에. 네. 왜냐하면 허그도 뭐 돈을 벌어야 이걸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경과한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고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다 돼요. 모든 그다음에 주거단지가 다 되네요. 근데 네. 모든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네. 이게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렇죠. 연립 다세대는 뭐예요? 다세대죠. 공동주택이에요. 이거는. 예. 그다음에 아파트 이게 공동주택이야. 그렇죠. 공동주택. 예. 근데 다가구랑 다세대 구분하실 줄 아시죠? 네, 구분하죠. 대지 면적도 그렇고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세대 하나당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거는 다가구. 그렇죠. 그다음에 각각 있는 역시. 게 다세대. 조정님. 그리고 역시. 그냥 건물을 보면은 주차장이 많이 없으면 다세대. 주차장이 있으면 그렇죠. 다세대.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660평방미터 이하가 연면적, 네.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 건물 부지 면적에서 건물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층수가 3층이면 3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네. 660m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초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4계층 이하인 주택을 얘기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가구랑 다세대의 차이는 뭐냐면 세대가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다 독립된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집주인 다른 거예요. 다가구는 한 집에 호수만 구분해 놓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보면 단독주택에 근데 다가구도 있지만 다중주택이 있어요. 사실 이게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네. 지금은 똑같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3계층 이하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네. 부분이. 근데 여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취사시설을 갖추면 안 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혼돈하는 게 뭐냐면 고시원 같은 거예요. 네. 고시원은 그러면 뭐야?
다중주택인데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인데 그 중에 다중주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고시원은 또 다중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되죠? 고시원은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중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다중시설. 부분은 보통 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고시원은 다중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가 대상주택이 아닌 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그거네요.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영업시설, 숙박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자체가 HUG에서 뭐 이제 반환 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돼요. 뭐냐면 허그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불안해. 받을 게 없어. 네. 돈 주고 나면 못 받을 것 같으면 안 그렇죠.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거고요. 또 요 전세보증금이요. 수도권에는 7억 원 이하.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돼요. 네. 그 이상은 그걸 초과하는 금액을 왜 안 해주느냐? 아시겠지만, 근데 너무 비싼 거는 알아서 하라는 거야. 뭐 나한테 와서까지 얘기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 좀 소액 인분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기 위한 네.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몇 가지만 좀 빨리빨리 볼게요. 당연히 주택의 인도, 그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됩니다. 네. 이 이유는 네. 아까도 이게 중요한 게 허그가 재정이 고갈이 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꾸로 임차인한테 내줬는데 임대인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허그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보증 기간 동안 당연히 대항 요건 그 점유도하고 있어야 되고 전입신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보증 대상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돈을 회수를 못. 그렇죠. 회수를 못 하니까. 네. 허그 입장에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건축물 대장사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위반 건축물이잖아요. 그건 네. 나중에 경매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좌우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반 건축물이 다세대나 다가구에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예,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고 그렇죠. 가야 되겠네요. 정말 소장님 정확하게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잘 네. 짚어주셨어요. 네. 위반 건축물 요즘에 베란다 확장 잘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딱 나중에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딱 찍혀 있어. 네.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옥상에 네. 이제 옥탑방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공사진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옥탑방을 안 보이게 하려고 아예 거기 태양열 전지 있죠. 그걸로 가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 편법도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걸리는 수가 큰일 종종 나죠. 있죠. 그리고 이제 단속반 뜨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 걸어 잠그고 없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네. 거 저기 많이 해줘야지 구독자가 느나.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확인 날인한 전세 계약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끼리 쓴 계약서는 못 믿겠다는 거지 일단. 그쵸. 그래서 허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다른 세대가 전입한 내역이 없어야 될 거고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단독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여기에는 다른 세대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해해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한 세대당 한 세대 한 방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전입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보증 신청인은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동의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대신 세입자가 본인이 자기 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보증료 할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증료가 얼마 전까지 6월 30일까지 좀 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네. 너무 힘드니까 보증료율을 대폭적으로 감액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증료율을 보면 지금 0.115에서 0.154%입니다. 근데 6월까지는 연 0.023에서 0.046이 굉장히 쌌죠. 네. 무려 뭐 한 60% 이상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이거보다는 좀 비싸졌는데 보험료율이 이렇게 따져 보면요. 지금 6월 30일까지
똑같은 거 볼까요? 아마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아파트의 부채 비율이 80%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세 보증금이 1억이야. 네. 대신 부채 비율이 지금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이 1억 원인 그 이 보증금 1억 원인 아파트에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건 이 집값과 네. 그 사람의 그 보증금 빼줘야 될 보증금 그다음에 근저당권까지 합쳐가지고 그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집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료가 5만 1,000원이었거든요. 7월 1일부터 얼마? 25만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1억인 아파트의 부채 비율이 80% 초과인 경우.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이 동일한 아파트에서 80%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은 23만 원 정도죠. 제가 예. 좀 빨리 올 거 그랬다, 그렇죠? 왜요? 그러면 저기 보증보험료 야, 좀 절약할 수도 있는. 6월달에 왔으면은 작년에 왔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이 보증보험 자체가 지금 1억 미만인데 사실은 이건 요즘 1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는 30평 기준으로 하면 다 100단위가 넘어가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부담은 되는데 네. 그래도 이게 안전장치를 해두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제가 우리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재 사건이 많아요. 화재 사건 났는데 그때 다 우는 게 뭐냐면 보험. 그렇죠. 보험료 아까워서 보험 안 들었다가 엄청. 요즘에 뉴스 보시잖아요. 화재 사건 은근히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화재 보험에 대해서 의무 가입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지만 네. 의무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파트들 중에서도 층수가 5층 이하거나 그다음에 네. 또 그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집들은 정말 개인 주택 같은 경우 특히 화재 보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네. 설명드린 게 대부분 이 세입자 입장에서 얘기 네.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애청자들 중에 네. 임대사업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임대사. 임대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1년 8월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사업자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 법 개정 전에 등록해서 유지 중인 기존 임대사업자는요.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2021년 8월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 취지대로 이미 유지 중인 기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갱신되거나 새롭게 이제 임차인 변경될 때 그때는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대신 요 시행령 하나만 보면 됩니다. 보증 수수료는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요. 네. 다만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네. 이게 이거 안 했을 땐 2천만 원 벌금, 예. 2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게 저는 조금은 불합리한 느낌이 들긴 네네.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보험을 드는 이제 임차인인데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그렇죠. 게 약간은 불합리한 맞아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법의 기조가 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금 이 허그 그리고 그냥 애매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면 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조가 어쨌든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의뢰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법의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네. 대부분 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여기에서 딱 하나 얻은 교훈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HUG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으로 작용하는 네. 부분이 있다라는 네. 거고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일단은 기간은 반을 넘으면 안 된다. 네. 반을 넘어서는 가입이 안 된다. 그다음 보증료는 세입자가 내야 된다. 네. 단 임대사업자를 낸 거는 제외.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의 선순위 채권을 뺀 범위 내에서 이제 보증을 그렇죠. 한다. 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리고 한 세대, 2세대 전입 경우 불가하다. 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이 있을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전세 보증 반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세입자들 지금 무주택자들이 많고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전세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염두하셔서 이게 내 재산을 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키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여기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그렇죠. 있으면 안 되니까 유념하시고 조금 체크할 건 체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마쳤습니다. 네. 네.